지난 4월 초 반달 가슴곰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러시아 연해주가 고향인 이 새끼곰은 지난해 가을 지리산에 방사됐다. 인간의 손을 벗어난 지 8개월째. 지리산에서 첫 겨울을 보낸 반달곰은 야생곰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 가슴곰. 이들을 복원시키기 위한 작업이 지리산에서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다. 반달 가슴곰은 과연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지리산 문수리에 위치한 반달가슴곰 자연 적응장. 이곳에 2004년 9월 말 러시아 연해주에서 반달가슴곰 6마리가 들어왔다. 이들은 태어난 지 7, 8개월 된 새끼곰으로 어미를 잃고 야생에서 고아가 된 곰들이다. 한반도 반달가슴곰과 혈통이 같은 종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한국의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기 위해 들여왔다. 반달가슴곰 복원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으로 지리산에서 반달곰들이 뛰노는 모습 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다음 달 방사를 목표로 반달곰 4마리를 지리산 기슭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에 놓인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첫 시도로 국내 사육농가에서 반달가슴곰 4마리를 선발해 지리산에 방사했다. 하지만 적응 훈련 과정에서 인간과 친해져 버린 반달곰은 야생성이 약화됐고 결국 필수됐다. 당시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장군이, 반돌이 등은 계류장에 갇혀 보호를 받고 있는 신세다. 이들에게서 얻은 교훈, 그것은 인간과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군이하고 반돌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요번에 그 반달 가슴곰을 갖다가 복원 사업에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그 전문성도 좀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최초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그 시행착오는 하나의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어떤 한 과정이 아니었나. 장군이 반돌이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들은 새로운 시스템 아래 관리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우선 적응장 내 8대의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관찰함으로써 사람과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일을 최대한 줄였다. 먹이도 달라졌다. 소화가 쉽도록 죽으로 끓이되 분유가 아닌 콩과 밀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재료를 넣는다. 곰 복원에 성공한 러시아에서 배워온 방법이다. 처음에 장군이 반돌이 같은 경우는 뭐 분유, 그러니까 사람 먹는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아마 개들이 많이 사람을 많이 따랐죠. 먹이를 줄 때도 특별한 과정을 거친다. 사람의 모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곰 복장으로 미장하는 것이다. 이 옷은 저희들이 그 적응 훈련 시키기 위해서
제작을 한 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옷만 입고 곰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옷은 그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달무늬도 새기고요. 또한 장갑과 장화를 착용해 사람 냄새를 철저히 막는다. 두건까지 써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가린다. 먹이도 순순히 주지 않는다. 매질까지 해가며 사납게 행동한다. 사람이 먹이를 주는 고마운 존재란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다. 새끼 곰들은 각인 효과가 커 인간에게 친숙한 감정을 느끼면 복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사육장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새끼 곰들이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서로의 귀를 빨기 시작한다. 곰이 귀를 빠는 것은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위다. 특히 어미 잃고 고아가 된 새끼 곰들은 이런 행동을 자주 보인다. 그러니까 그 곰들에 있어서 아직 그 보고가 안 된 행동인데, 그 행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그 어린 개체들끼리 서로가 어떤 그 협력심이라든지 또 어떤 유대감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신체 부위를 입으로 빨면서 그런 그 어떤 나와는 같은 형제다, 혹은 또 같은 그 친구라는 그런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행위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육장에 들어온 지 열흘 후, 새끼 곰들을 넓은 야외 훈련장에 풀어놓기 위해 사육장의 문을 열었다. 홀로 서기를 위한 첫 번째 관문, 야생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자연적응장은 1800평 규모로 지리산 문수골 속에 위치해 있다. 사방엔 전기 울타리를 쳐 반달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새로운 환경에 낯설하는 것도 잠시, 이내 나무를 탄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낸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놈들은 어딘가에 야생 기지를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먹이를 찾고 물을 마시고 나무를 타서 위험이 닥쳤을 때 피하는 능력을 종합평가해서 자연으로의 방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새끼 곰들은 어느새 나무 타는 기술이 늘었다. 러시아 반달곰들은 예상보다 적응 속도가 빨랐다. 드디어 지리산으로의 방사가 결정됐다. 자연 적응장에 들어온 지 보름 만이다. 한 달로 예상한 야생 훈련 기간을 절반이나 앞당긴 것이다. 머뭇거리던 녀석들이 하나둘 훈련장을 빠져나갔다. 이제 새끼곰들은 지리산 숲에서 홀로 야생곰으로 살아가야 한다.
가을의 지리산은 숲이 울창하고 한창 물오른 열매들로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방사된 반달 가슴곰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서식 조건이다. 방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곰들의 발길이 어디로 향했을까? 곰의 귀에 달린 발신기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반달곰들은 그리 멀리 이동하진 않았다. 자연적응장에서 나온 후 문수골에서 계속 머물렀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능선을 넘어 피아골까지 이동하는 녀석도 있었다.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면 노고단 아래 문수골과 피아골, 즉 지리산 서남부 지역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에 겨울이 왔다. 반달곰들에겐 생존력을 요구하는 혹독한 계절이다. 벌써 일주일째 곰의 귀에 채워진 발신기에 위치 변화가 없다. 겨울잠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건팀은 2번 곰 만보기의 동면구를 찾아 나섰다. 이번 곰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속이 빈 나무를 동면굴로 택했다. 나무 위 뚫린 공간을 통해 반달곰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곰은 동면할 굴을 직접 파거나 만들지 않는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 굴이나 바위 틈에서 동면한다. 이번 곰 만보기는 사람이 접근해도 꼼짝 않는다. 깊은 겨울잠에 든 것이다. 이번엔 3번 곰 천왕이의 동면굴을 찾아보기로 했다. 천왕인 커다란 바위들이 포개진 절벽지대에 자리를 잡았다. 외부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장소다. 바위 굴 안에서 3번 곰 천왕이도 첫 겨울잠에 빠져들었다. 나머지 곰들도 모두 동면에 들었다. 6마리 중 3마리는 나무 굴에, 나머지 3마리는 바위 굴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동면 위치는 2번 곰 만보기만 피아골에 있고 3번 곰 천왕이를 비롯해 나머지 곰들은 모두 문수골에 동면굴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그 어린 개체들이 그 겨울을 첫 겨울을 무사히 보냈냐 안 보냈냐에 따라서 그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이 절반 이상이 감소가 되는데 작년 연해주에서 온 6마리의 곰은 이 지리산의 첫 그 경험지고 또 첫 그 겨울을 맞는 그런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무사히 6마리가 다 동면을 했다는 것은 지리산이 그리고 또 현재 있는 환경이 곰들에게 얼마나 그 풍요로운 환경인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지리산은 야생동물의 천국이었다. 멧돼지를 비롯해 오소리, 너구리, 담비 등 야생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반달가슴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에 의해 반달곰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일제강점기 시절 해수구제라는 명목으로 사살당한 곰이 기록상으로 1000마리가 넘는다. 이후 70년대까지 곰 사냥이 성행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 뒤늦게 사냥이 금지됐지만 또다시 밀렵으로 희생됐다. 곰이 좋아하는 꿀을 발라 입에 물면 폭발하는 일명 감자폭탄까지 등장했다. 그릇된 보신 문화로 인해 불과 50년 사이 반달가슴곰은 남한에서 그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이제 곰이 골짜기마다 많이 있으니까 이제 총으로도 잡고 또 올가미들을 설치해서 또 잡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곰이 몇 마리 없으니까 그 대신 한 마리 잡으면 상당히 그 팔자를 고치는 그런 그 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추적해가지고 계속 발자국을 추적해서 사냥을 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983년 설악산에서 포수의 총에 맞아 쓰러진 반달곰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나 구조된 다음 날 반달곰은 숨이 멎고 말았다. 총상이 3명이 남은 이 곰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야생 반달가슴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90년대 이후 환경부와 시민단체들은 야생 반달가슴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히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야생 반달가슴곰의 흔적이 지리산에서 여러 차례 발견됐다. 나무를 타고 오른 발톱 자국과 눈 위에 선명히 찍힌 발자국. 이는 지리산에 야생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2002년 드디어 지리산 야생곰의 실체가 드러났다. 무인 카메라에 그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현재 약 한 20마리가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리산에 4마리, 그리고 전국 각 주요 산에 1마리씩 있는데 생태학자들에 의하면은 올바르게 종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50마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마리 가지고는 그대로 갔다가는 그대로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멸종 종 복원 차원에서 반달가슴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의 봄 기운이 완연하다. 방사된 반달가슴곰들은 무사히 겨울을 났을까. 반달곰들의 발신기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동면에서 깨어났다는 증거다. 복원팀은 위치 변화가 뚜렷한 2번 곰 만보기의 동면굴을 찾았다. 발신기 신호가 가까이에서 잡히는 것으로 보아 만복인 아직 나무 안에 있다. 좀 더 나무 가까이에 다가갔다. 굴 안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다.
그 순간 곰이 동면굴에서 뛰쳐나갔다. 녀석은 이미 깨어 있었다. 예민한 후각으로 낯선 이의 침입을 알아차리고 민첩하게 행동한 것이다. 야생성이 없어 사람을 보고도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던 장군이 반돌이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행동이다. 반달곰이 겨울을 보낸 동면굴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무굴 내부는 생각보다 넓다. 위는 뚫려 있다. 바닥 한켠에서 뭔가가 발견됐다. 네, 지금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에서 배변을 받았나요? 네, 그렇죠. 반달곰이 동면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배변이다. 그러니까 다른 배설물을 동면하는 서너 달 동안 배설을 안고 직장을 맡고 있다가 깨어나면 변을 보는데 변이 돌처럼 단단해 배설 시 하혈하기도 한다. 근데 또 동면 이번엔 3번 곰 천왕이의 동면굴을 찾았다. 천왕이는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제작진은 천왕이가 동면굴에서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굴 앞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동면굴 건너편 절벽에서 망원 카메라로 관찰에 들어갔다. 동면굴과의 직선 거리는 약 200m. 그렇게 기다리기를 꼬박 사흘째. 3번 곰 천왕이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동면에서 깨어난 천왕이는 계속 굴 입구에 머물다 열흘 만에 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센서 카메라를 물어뜯는 것이다. 호기심 강하고 경계심 많은 반달곰의 대표적인 행동이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먹이가 되는 걸 한번 시험해보고 또 어떤 그 움직이는 동물에 대해서 건드려보고 이게 자기한테 이로운 동물인지 해로운 동물인지 아니고 먹이가 되는 동물인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하면서 그 생존을 해 나가거든요. 센서 카메라를 물어뜯은 후 천왕인 완전히 동면굴을 떠났다. 이제부터 새로운 계절, 또 다른 자연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야 한다. 천왕이가 겨울을 난 동면굴이다. 건장한 남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굴 내부는 깊다. 반달곰은 동면에서 깨어나면 굴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 동면굴을 떠난 천왕이는 먼 거리를 이동했다. 험한 바위 골짜기를 건너 동면굴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천왕이가 자리를 잡은 곳은 바위로 된 절벽지대. 다른 동물의 접근이 힘든 안전한 장소를 택했다.
세터전을 마련한 천왕이는 먹이 활동에 나섰다. 지난 가을에 떨어진 도토리를 찾아 먹는다. 철쭉꽃잎도 반달곰이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다. 봄에는 주로 꽃잎이나 나무 등의 씨눈을 먹는다. 단맛이 나는 졸참나무의 씨눈은 봄철 최고의 만찬이다. 반달가슴곰의 먹이는 대부분 식물성이지만 때론 개미나 벌레를 먹기도 한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다. 또한 나무 껍질을 벗겨 핥기도 하는데 이는 그 안에 든 수액을 빨아먹기 위함이다. 응달진 바위 틈 이끼의 고인물을 통해서도 갈증을 푼다. 땅거미가 치자 천왕이는 잘 준비를 한다. 주변의 낙엽을 끌어모아 푹신한 자신만의 침대, 이른바 곰탱이를 만든다. 야생에서의 곰탱이는 지금까지 흔적만 발견됐었는데 국내 최초로 만드는 모습이 촬영됐다. 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한 잠에 빠져든다. 지리산의 아침은 생명의 숨소리로 부산하다. 부지런한 다람쥐가 아침 식사 준비에 나섰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담비도 모습을 드러냈다. 노란색과 갈색이 화려하게 어우러져 귀공자의 모습을 뽐낸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천왕이는 몸을 일으킨다. 늦잠을 자고도 만사태평이다. 한껏 기울음을 핀 뒤 천왕이는 먹이 활동에 나섰다. 이젠 나무 타는 기술이 수준급이다. 반달곰에게 나무 타기는 먹이를 찾는 수단이자 강력한 방어 무기다. 나무 위로 피하면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다. 천왕이는 행동도 더욱 과감해졌다. 깎아지른 절벽을 스스럼 없이 오르내린다. 때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발이 겨우 닿는 절벽의 큰 바위를 천왕이는 아슬아슬 내려오고 있다.
지리산에서의 활동 무대도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있다. 방사실험 7개월째. 러시아 연해주에서 온 반달곰들은 지리산 넓은 품에 안겨 야생곰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리산은 해발 1915m, 둘레만 해도 800리에 이르는 높고 광대한 산이다. 골깊은 계곡과 울창한 산림은 야생동물의 보고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 도로와 등산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반달곰이 야생으로 살아가기엔 그만큼 많은 한계가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대한 등산객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화하고도 관계 있고, 그래서 곰은 사실 우리 그 국민들하고는 상당히 그런 저희 친숙한 그런 동물 중에 하나니까 그런 곰이 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도 들어볼 수 있고 이러면 참 좋겠네요. 아까 저기 보니까 뭐 곰을 만났을 때 뛰지 말고 뭐 성급하게 뭐 돌 던지지 말고 뭐 차분하게 대처를 하면 이게 뭐 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작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인지 사실 두렵죠. 2005년 4월 중순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방사된 반달곰 중 4번 곰 칠선이가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다. 주민들은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하던 중 반달곰을 만났다고 한다. 저로 치면 그저 멧돼지인 줄 알았어요. 밑에 내려온 거 멧돼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쓴 것 보니까 이제 반달곰이더라고요. 기에는 36번 달아져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그 오후 한 3시 반, 약 4시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바로 저희 주위에 나무 작업을 이거 하면은 나무를 타고 바로 요 위에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점심을 이제 그저 싸가는 걸 먹고 있으면은 바로 옆에 있고, 저희가 이제 저가 쓰다듬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마침 추적 조사를 벌이던 보건팀은 산 중턱에서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 4번 곰 칠선이와 만났다. 그런데 칠선이가 이번엔 보건팀 대원들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인간과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다. 복원에 실패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결국 복원팀은 후춧가루 등 매운 향이 들어간 곰 퇴치 스프레이를 이용해 칠선이를 쫓아보내기로 했다. 매운맛을 보고서야 칠선이는 숲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원곰은 연해주에서 원래가 자매가 그 사람의 손에서 어느 정도 그 상당히 어린 기간 그 사람의 손에 의해 가지고 학습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없이 사람을 보면 오히려 접근하는 그런 그 나쁜 행동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에서 이미 사람 손을 탄 데다가 질선인 자연 적응 훈련 중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나무에서 떨어져 양쪽 다리뼈가 완전히 부러진 것이다. 수술이 불가피했다. 질선이는 5시간에 걸쳐 접합수술을 했다. 다행히 결과는 좋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사람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었다.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뼈 골절 수술을 했기 때문에 뼈가 잘 유압이 되고 있는가의 상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 단위로 엑스레이를 계속 찍었어야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시 곰이 또 와야 되고 그때마다 마취시켜야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가장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수술 후 질선이의 다리는 빠르게 회복됐다. 그러나 2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 사람을 친밀한 존재라고 각인한 것이다. 질선이가 야생곰으로 적응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인간과의 관계를 얼만큼 어릴 때 학습을 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그 곰의 앞으로의 그 인생의 그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 그 중요성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01년 지리산에 방사됐던 반달곰 막내는 적응훈련 과정에서 인간과 너무 친해져 버렸다. 그로 인해 방사 후에도 막내는 등산객들을 따라다니며 먹이를 구걸했다. 야생곰으로선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장군이 반돌이 역시 한복 농가에 자주 나타나 벌꿀을 훔쳐먹으며 수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온전히 야생성을 가지지 못한 채 방사함으로써 인간과의 갈등을 불러온 것이다. 두 덩가리, 세 덩가리 여기서 가슴에다 퍼듬고는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내가 몇 번 봤는데 딱 여기다 가슴에다 붙이고는 거물을 약간 한 10m, 20m를 갖고 올라가서 먹어. 결국 이들은 2004년 봄에 모두 회수 조치됐다. 한때 지리산을 누비던 장군 반돌인 계류장에 갇혀 사육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지식도 준비도 없었던 탓이다. 반달곰 복원의 성공 여부는 인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일본 홋카이도 북동부 끝에 있는 시레토코 국립공원.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그만큼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사슴과 여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시레토코 국립공원의 명물은 단연 불곰이다. 도로에서도 심심찮게 곰을 만날 수 있을 정도다. 불곰은 일본 홋카이도 전역에 서식하는데
시레토쿠 국립공원 내에서만 약 500마리 정도의 불곰이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에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다. 우리나라 지리산 국립공원과 비슷한 환경이다. 마을엔 야생동물들이 종종 내려오기도 한다. 이곳 주민과 아이들은 불곰과 마주친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만큼 자주 마을에 출몰한다. 熊ね、親子連れでいた。それね、熊は大きいやつとね、ちっちゃいやついた。可愛かった。 불곰이 사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울을 차고 다닐 정도다. 熊がこれについてるの。 불곰이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주변엔 전기 펜스를 둘러놨다. 야생 습성을 지닌 불곰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ちょっと坂の上のあたりからずっとでこの住宅があるので住宅の外側を囲うようにしてずっと通していってまだしばらく下までですね。あと向こう側でずっと林の脇とかを通ってます。すごく全部を囲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熊がよく通るところを、塞ぐという意味ではすごい効果があります。 각 가정에선 곰의 출몰을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에 가장 신경을 쓴다. 곰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년 등산객이 건넨 소시지를 먹은 불곰이 그 맛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마을로 내려온 적이 있다. 결국 사람에게 위협이 되자 이듬해 5월 총으로 사살했다. 일명 소시지 곰 사건이라 불린 이 일은 인간이 무심코 건넨 음식이 곰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었다. 소시지 곰 사건 이후 공원 내 쓰레기 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모든 쓰레기통을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에 곰이 열 수 없는 것으로 교체했다. 야영하는 등산객들도 음식물을 따로 보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硬いのでもうどうやっても動きません。例えば、ここにはいっぱい国立公園なんで観光客が来ます。で、熊がいるとか知らずにゴミをその辺りに捨ててしまって、例えばその人間が食べるものを、熊が、食べてしまうと美味しいなと思って今度人間に近づいてきて人間と熊の事故が起きてしまう。それを防ぐために、こういうゴミ箱 불곰과의 거리를 두기 위한 일본의 대책과 활동은 다양하다. 죽은 사슴의 사체를 치우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곳에선 야생동물들이 도로까지 나와 차에 치이거나 먹이가 없어 굶어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불곰이 죽은 사슴의 사체를 먹기 위해 내려와 사람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운다. 먹이를 앞에 둔 곰은 성격이 난폭해져 더욱 위험하다. ここは熊の生息地域なので、こういう鹿の死体とか放置しておきますと熊が来て、鹿を食べる。もうそれ森の中だったら全然いいんですけども、ここはこうやって人がたくさん通るところですので、熊と人の接近が、かなりの確率で起こる。それを未然に防ぐために、こうやって鹿の死体を、回収しています。
아무리 곰과의 거리를 두려 해도 마주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곰과 마주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시킨다. 산행 시에는 반드시 방울을 차고 다니게 하고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가르친다. 背中を向けて逃げ出すこと。で、3つ目が大きな声で騒ぐこと、慌てることですね。これをやってはいけません。それはなぜかでもしクマが出てしまったらですね、僕はクマだって言いますのでね。 덕분에 한 해 150만 명이 시레토코 국립공원을 찾고 있지만 곰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한 건도 없었다. 食べるんだってね、降りてきたから。だからね、実はこれ15年ぐらい前だ。곰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워나간다. もしですね、クマに出会ってしまったら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が3つあります。1つ目がね、背中を向けてはいけません。で、2つ目が、目をそらしてはいけません。で、3つ目は騒いではいけません。だからもしね、あったらですね、相手の目をね、じっと見て、いつでも逃げられる体勢でいて逃げない。これが一番いい方法ですね。もしくはね、少しずつこうやって後ずさりするんですね。だからね、絶対ね、クマから目をそらさないという、それが一番いい方法になります。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ね、クマもね、追いかける習性があるんでね、背中を向けてしまうとね、向こうからこうやってね、向かってきます。で、こっちはね、騒いでしまうとね、向こうもびっくりしてしまってね、自分がやられる前にやってしまえ。そういうことでね、こっちに向かってくる可能性がですね。だから騒がずにですね、じっとしてる。それが一番いい方法になります。 생선을 좋아하는 불곰은 특히 어촌 마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마을 주민들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곰의 생태와 습성에 대해 잘 안다. 어떻게 행동하면 곰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지 알기 때문에 곰이 곁에 지나가도 태어날 수 있다. 이 마을에선 곰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산다. だいたい10メートルぐらいのところを歩いてて、僕なんかは怖いなとはいつも思うんだけれど、で向こうはこう無関心、こっちも無関心を装う。で、逆に言うとこうクマも人慣れしてるっていうかね。ないですね。その仕事のここに来てとかっていうのはないから。こう例えばこう仕事したらクマがこうそこにいる、あそこにいる、あっちにいるみたいな時はあるんだけれど。 인간과 곰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곰을 이해하게 된 결과 불곰은 인간이 사는 국립공원에서도 야생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간과 곰이 공존하는 환경, 그것을 만드는 건 결국 인간들의 몫이다. まだまだその共存が完成しているという状態にはないと思います。事故はないようになんとかなってる。だけども素晴らしく共存できてるとはまだまだ言えないと。まだいろんなトラブルがあって、そのトラブルを抑えるためにものすごいたくさんのことをやらなきゃいけない。大変なエネルギーを労力を使うわけですよ。 지리산에 러시아 연해주 반달곰을 방사한 지 7개월째. 천왕이는 제법 살이 올랐다. 나무를 타고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야생곰이다. 사람을 따라 내려왔던 칠선이도 곰 뒤치 스프레이로 쫓아버린 이후 내려오지 않고 있다. 나머지 반달곰들도 지리산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온 반달곰 6마리. 이들은 지리산의 야생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2005년 4월 14일) 반달가슴곰 복원팀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서울과 평양 간 야생동물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북한 반달가슴곰 8마리가 포함됐다. 북한에는 아직도 야생 반달곰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문점을 넘어온 북한 반달곰은 곧장 지리산 기류장으로 옮겨졌다. 러시아산이 아닌 한반도 토종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생후 14개월 정도 자란 것으로 암수 각 4쌍이다.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진을 위해 마취 주사가 준비됐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취에 성공했다. 마취 상태에 빠지자 대원들은 반달곰을 들어 옮겨 신체 검사에 들어갔다. 일 년 지난 새끼곰의 무게는 50kg 정도. 체중을 비롯해 모든 신체 부위를 체크한 결과 북한 반달곰 8마리는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 후의 위치 추적을 위해 귀에는 발신기를 달았다. 마지막으로 반달곰들의 혈액을 채취해 기생충과 세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유전자 혈통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분석은 서울대공원 종보전실험실에서 맡았다. 2주간에 걸쳐 혈액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온 반달곰 8마리는 모두 한반도산 혈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군 반도리와 막내의 혈통이 서남아시아, 일본이었던 경우에 비춰볼 때 순수 토종인 북한 반달가슴곰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보통 저희가 반달가슴곰이 크게 4가지 집단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았던 동북아시아 집단, 그 다음에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반달곰 집단, 그 다음에 대만에 살고 있는 대만 반달곰 집단, 그리고 티벳이나 히말라야 쪽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집단, 그래서 크게 4가지 집단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북아시아 집단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 온 반달곰들은 현재 지리산 자연적응장에서 생활 중이다. 보건팀에서는 이들의 야생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사에 적합하지 않은 개체는 증식용으로 따로 사육하게 된다.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 이것은 곰이 자연과 하나가 돼가는 과정이다. 러시아 연해주 반달곰 6마리에 이어 북한 반달곰까지 방사된다면 복원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지리산 야생 반달곰의 부활은 그리 멀지 않았다. 그와 같이 자연을 갖다가 숭상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그런 과거의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존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생명의 귀중함과 또 환경의 어떤 고마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인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곰 사업은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의 고향 지리산. 하지만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반달 가슴곰은 멸종의 길을 걸었다. 반달 가슴곰 복원 프로젝트는 인간이 파괴하기 전 자연 생태계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한 첫 실험이다. 인간과 자연의 공전. 지금 지리산은 야생 반달 가슴곰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나온 걸 판단해보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다가